만약에 우리가 쓰는 AI가 스마트폰 앱처럼 원하는 기능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세상을 열어줄지도 모르는 거죠. AI 에이전트를 위한 앱스토어, 바로 클로어헤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AI 비서가 그냥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그 업무를 처리해 준다면요? 이게 바로 클로어업의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고 또 클로어업의 핵심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클로어허브가 정확히 뭘까요? 이건 오픈클로라는 AI 에이전트를 위한 공식적인 스킬 저장소인데요. 혹시 개발자시라면 NPM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용 NPM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수많은 개발자가 만들어 올린 기능들을 클릭 몇 번만으로 내 AI에 착 장착해서 능력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곡이라는 스킬을 하나만 딱 설치하면요. AI한테 어제 받은 계약서 초안 좀 찾아서 내일 오후 3시에 관련자들 미팅 좀 잡아줘.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럼 이메일 검색부터 캘린더 등록까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자분들이라면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GitHub 스킬을 추가하면 복잡한 코드 버전을 관리하거나 버그 리포트를 추적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걸 AI한테 그냥 채팅으로 지시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코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리 웹서치 스킬은요. AI의 가장 큰 한계, 그러니까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는 그 격을 그냥 허물어 버립니다. 이 스킬 하나로 AI가 실시간으로 웹을 검색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인기 스킬 목록을 보면 커뮤니티가 지금 어디에 열광하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특히 1위, Capability Evolver.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일을 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요. AI가 자기 작업 기록을 스스로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학습하고 개선하는, 말드교로 스스로 진화하는 스킬입니다. AI가 AI를 가르치는 셈이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스킬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무슨 복잡한 코드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스킬은 사실 그냥 간단한 텍스트 파일 하나예요. 위쪽엔 이름 같은 기본 정보를 적고 아래쪽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 도구를 이렇게 써 하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말로 설명만 적어주면 끝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니까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누구나 AI를 위한 새로운 능력을 뚝딱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클로어허브 생태계가 정말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만들고 올릴 수 있는 완전히 열려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스킬을 믿고 내 소중한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숫자 341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클로회벅이라는 보안 감사에서 발견된 악성 스킬의 개수입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습니다. 이 클로회벅 사건은요, 3주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공격자들은 인기 있는 스킬이랑 이름이 비슷한 악성 스킬을 대량으로 올렸고 사용자들은 별 의심 없이 다운로드를 받았죠. 그 스킬들은 사용자 컴퓨터에 조용히 숨어들어서 SSH 키나 API 토큰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들을 훔쳐냈습니다. 보안업체 코이 세큐리티가 이 거대한 공격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 도표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스킬 8개 중 1개꼴, 무려 12%가 악성 코드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수치였던 거죠. 심지어 오픈클로운 프로젝트의 핵심 관리자조차 직접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쓰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요.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는 책임은 결국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클로어업의 엄청난 잠재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사용자에게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감이 요구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4단계,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누가 만들었는지 게시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코드를 직접 읽어보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하고요. 셋째, 클로스캔 같은 자동 스캐너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도커 같은 격리된 환경, 일종의 샌드박스 안에서 실행해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내 메인 시스템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스킬 코드를 직접 보실 때 이런 것들은 특히 주의 깊게 찾아보셔야 해요. 일부러 복잡하게 꼬아놓은 코드라던가 정체 모를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명령어, 그리고 방금 막 만들어진 유령 계정 같은 것들. 이런 건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 비교표를 보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보이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자는 꾸준한 활동 기록이 남아있는데 의심스러운 개발자는 텅 빈 유령 계정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게시자 프로필을 딱 5초만 확인하는 습관. 그게 여러분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클로하벅 사태 이후에 프로젝트 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제 클로허브에 올라오는 모든 새로운 스킬은 바이러스 토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검사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안전장치가 생긴 셈이죠. 아니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쓰는 걸까요? 바로 이런 마법 같은 순간들 때문이에요. 한 사용자의 경험담처럼요. AI가 스스로 나 API 키가 필요하네 하고 깨닫더니 직접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인증을 거쳐서 새 토큰까지 발급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뭐 거의 살아있는 동료 같잖아요. 이게 바로 클라우허브가 보여주는 미래입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허브는 AI의 기능을 단순히 확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건 범용 AI 비서를 회계사, 개발자, 마케터 같은 아주 고도로 특화된 디지털 직원으로 변신시키는 AI 활용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클로우허브 같은 개방형 플랫폼은 AI에게 정말 무한한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힘이 잘못 사용됐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플랫폼일까요? 스킬을 만든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 스킬을 선택한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